여러분, 매달 꼬박꼬박 찍히던 월급 통장의 숫자가 어느 날 갑자기 0이 된다면 그 정적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5년은 더 다닐 수 있겠지 했던 그 막연한 믿음이 오늘 아침 권고사직이라는 날카로운 통고서로 돌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다음 수를 둘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시작에 앞서 구독은 여러분의 나침반, 좋아요는 저희 버팀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인생수첩입니다. 우리는 월급이 주는 마약 같은 안정감에 취해 살지만 사실 우리가 딛고 선 땅은 생각보다 훨씬 위태롭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마주하는 이 강제된 멈춤은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계획이 통째로 흔들리는 공포로 다가오곤 하죠.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읽는 내내 숨이 턱 막히는 어느 50대 아내분의 사연처럼 말입니다. 이분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올해 남편이 권고사직을 당할 것 같아요. 적어도 5년은 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계획을 세워두셨다는데 그 모든 시간이 갑자기 멈춰서게 된 겁니다. 마땅히 준비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부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가진 현금을 모두 합쳐서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전부를 걸어야 할까? 자산의 가치를 키워야 한다는 조급함과 당장 수입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매일 밤 이분들을 괴롭히고 있죠. 이 글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 역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연을 차분하게 하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나만의 길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수첩에 든든한 기준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부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남편분은 올해 안에 권고사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사실 이분들에게 5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더 다닐 수 있을 거라 믿고 세워둔 모든 미래 설계의 버팀목이었죠. 그런데 그 계획이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어긋나 버린 겁니다. 현재 자산 구조를 보면 겉으로는 안정적입니다. 살고 계신 집과 현금 비중이 대략 50대 50 정도고요. 다행히 갚아야 할 대출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3년입니다. 막내 자녀의 학업이 마무리되기까지 딱 그만큼의 시간이 남았거든요. 수입은 넘추는데 여전히 목돈이 들어가야 할 곳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내분의 고민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선택지 하나, 가장 공격적인 승부수입니다. 지금 사는 집을 매도하고 가진 현금을 전부 보태서 자산의 90%를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완공 후의 가치 상승과 거기서 나올 월세 수익으로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하겠다는 계산인데 이건 노후자금 전체를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 2. 상대적으로 무난해 보이는 길입니다. 현금 자산을 펀드에 맡기고 매달 나오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남편분이 평소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으셔서 지인이 추천해준 펀드들을 검토주의라고 하십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남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 어딘가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는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직접 자산을 운용해보고 싶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한 현실 앞에서 아마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분이 느끼는 막막함일 겁니다. 이 아내분은 글 끝에 가슴 먹먹한 한 줄을 남기셨습니다. 5년은 더 다닐 줄 알았는데 준비할 시간을 탓해봐도 후회스럽고 이제 와서 남편들어 더 다니라고 할 마음도 차마 할 수도 없네요. 이 한 줄이 어쩌면 이 사연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연이 올라오자마자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내일처럼 아파하고 또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주는 수많은 조언들이
쏟아졌는데요. 댓글의 온도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압도적이었던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재건축은 사업이 확정되어도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라는 댓글이 눈에 띄더군요. 요즘처럼 공사비가 날뛰는 시대에 추가 분담금은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업 지연이라도 되면 내 소중한 자산이 수년간 냉동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특히 수입이 멈추는 시기에 전 재산을 벽돌 사이에 끼워두면 매달 날아오는 보유세와 분담금 고지서를 무슨 수로 감당하겠느냐는 뼈아픈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에게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산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접근을 권하는 조건부 긍정 반응이었습니다. 재건축 예정지의 입지가 훌륭하다면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기회를 놓치기는 아깝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분들의 핵심은 올인이 아니었습니다. 1번의 공격성과 2번의 안정성을 섞어보라는 제안이었는데요. 일부는 재건축에 투자하되 남은 현금은 배당형 ETF처럼 매달 따박따박 현금이 나오는 곳으로 분산하라는 실질적인 대안들이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목소리들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본질을 꿰뚫는 반응이었습니다. 재건축이 대박이 나느냐 마느냐보다 당장 내일부터의 현금 흐름이 먼저라는 의견입니다. 지금은 투자를 잘해서 한탕을 노릴 때가 아니라 의료보험과 고용 상태가 유지되는 소소한 일자리부터 찾는 게 급선무다 라는 조언.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실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폭탄은 재건축 수익률보다 훨씬 더 가깝고 무서운 현실이 됩니다. 저도 이 마지막 의견이 이 사연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고 있다고 봤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좋냐 나쁘냐, 펀드 수익률이 몇 %냐, 이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남편의 마지막 월급이 찍힌 날부터 새 아파트 입주 날까지 그 수년간의 공백기를 무엇으로 버텨낼 것인가? 그 버틸 힘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재건축 조감도도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일 뿐이니까요. 자, 이제 커뮤니티의 의견을 넘어 제가 생각하는 이 사연의 진짜 급소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첩에 꼭 적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재건축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기다림을 사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은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빠르면 5년, 길면 10년이 훌쩍 넘는 긴 싸움입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이 동결되는 기간입니다. 재건축에 현금 90%를 쏟아붓는다는 건 말 그대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굶으며 걷겠다는 뜻입니다. 요즘 공사비가 평당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넘나드는 시대입니다. 나중에 오르겠지라는 희망만으로 버티기엔 수억 원대의 추가 분담금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수익률을 계산하기 전에 그 긴 세월 동안 생활비를 어디서 꺼냈을지부터 답이 나와야 합니다. 둘째, 실업급여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아내분께서 남편에게 미안해서 차마 더 다니라고 말을 못하겠다고 하셨죠. 그 마음은 귀하지만 서류는 냉정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남편분이 50대이시고 가입기간이 길다면 최대 270일, 약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로 치면 약 2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퇴직 직후 닥쳐올 생활비 쇼크를 막아줄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리스크는 아내 혼자 결정하는 것입니다. 남편분이 투자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아내분이 모든 키를 쥐려고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투자가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사업이 지연되거나 자금이 묶여 고통받게 될 때 그 원망과 책임을 아내 혼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부부의 노후가 걸린 공동 운명체 프로젝트입니다. 큰 결정일수록 두 분이 식탁에 나란히 앉아 숫자를 직접 마주 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남편의 무관심을 깨우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리스크를 분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정답이 1번이야, 2번이야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명확한 결론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재건축이 기회일 수 있지만 누구나 그 기다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이 아내분께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 앞에 밤잠 설치고 계실 모든 분께 필요한 건 완벽한 투자 종목이 아닙니다. 거센 파도가 쳐도 내 배를 잡아줄 흔들리지 않을 기준 하나를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산의 숫자를 키우는 기술보다 중요한 건 그 자산을 지켜내고 내 삶을 유지하는 생존의 기준입니다. 자, 그럼 복잡한 생각은 일단 접어두시고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실행할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나가는 돈부터 틀어막으세요. 권고사직이라면 퇴사 다음 날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십시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이미 계속 가입도 꼭 물어보십시오. 직장인 때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3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퇴사 후 초기에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둘째, 세금 떼고 진짜 내 돈을 보세요. 집 한 돈이 다 내 돈 아닙니다. 양도세, 취득세, 복비까지 단돈 10만 원, 오차 없이 미리 계산해 보세요. 세금 다 내고 내 손에 쥐어지는 순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 그게 투자의 시작입니다. 셋째, 식탁 위 전후회를 결성하세요. 남편분 앉혀놓고 오늘 확인한 숫자들 다 꺼내 놓으세요. 아내 혼자 짊어지면 나중에 원망만 남습니다. 당신 고생했어. 이제 같이 결정하자. 라고 손 내미는 것. 부부가 같은 숫자를 보고 있는 것만큼 확실한 리스크 관리는 없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배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아 후회스럽다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멈춤이 더 큰 위기를 막아줄 소중한 예방주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고민 중인 분들은 댓글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답은 없어도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옆집 인생 수첩은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보다 빛나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옆집 인생 수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